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이혼녀로 예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당하는 저도 이게 정말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라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연은 바로 제 남편에 대한 것인데요. 아무리 바람을 비워 눈이 돌아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저에게 그런 짓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의료기기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으로 해외 영업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간 해외에서 체류하며 지내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딸아이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저와 딸아이에게 늘 미안해하며 더없이 다정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가정과 딸아이에게 소홀히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며 막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변한 남편의 모습에 제가 속아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어찌나 억울하고 분통한지 딸아이만 아니었다면 당장 갈라서자고 말해도 모자랄 판국이었습니다. 이 아줌마 언제까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야? 언제까지 내 등에 빨대 꽂고 살 거냐고? 집에 있어봤자 뒤룩뒤룩 살이나 찌지 뭐 하려고 그래? 써주는 곳이 없으면 직접 나가서 일자리라도 알아보든가. 우리 아린이가 커서 당신 닮을까봐 무섭다 무서워. 빨대는 무슨 빨대?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정말 뻔뻔하다. 너는 내가 지금 집에서 노는 걸로 보이니? 집에서 아린이 보고 집안 살림하고 제대로 쉴 시간이나 있는 줄 아니? 당신 해외 출장 다닌다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집안에 신경 쓴 적 있어? 시댁이며 집안 대소사 나 혼자 다 알아서 했어. 언제는 내가 일하겠다고 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아린이 돌보면서 육아나 신경 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또 지 혼자 일 다 한 것처럼 유세네. 막말로 집에서 살림하는 당신이 힘들겠어?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내가 힘들겠어? 집에서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말이 많아. 어디 집안의 가장인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드느냐고.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당신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든가. 왜?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지? 하긴 능력 없는 너 같은 것을 어디에서 써주겠냐?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보긴 뭘 봐. 아줌마 하는 말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남편이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혼 후 아이 임신이며 출산, 육아 전부 준비하며 독박으로 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해외로 출장일 때는 아이가 아프거나 시댁에 일이라도 생기면 혼자 전전긍긍하며 마음고생, 몸고생 전부 저 혼자 해야 했죠. 예전엔 그런 부분에 대해 미안해하며 저에게 늘 잘했던 남편이었는데 이젠 도리어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출장 간 남편에게서 받은 편지 한 통으로 그가 갑작스레 변심한 이유를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편지는 분명 남편 글씨가 맞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제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귀염둥이 오빠 없이 혼자 잘 지내고 있나? 혹시 나 없다고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 오빠도 우리 영지 보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지만 우리 귀염둥이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해외 출장 끝나는 대로 바로 달려갈 테니까. 그리고 부탁 하나가 있는데 우리 둘이 만날 때 오빠가 집에 연락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누라라는 그 아줌마가 집에 언제 오는지 연락 안 하면 받을 때까지 질리도록 연락하고 잔소리를 해대서 우리 영지 만날 때 방해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착한 영지가 이해해 줄 거지? 대신 우린 오빠가 회사 있을 때 매일 보잖아.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고 우리 귀염둥이 주려고 오빠가 선물 사놨으니까 기대하고 있어. 뭐 이런 건 문자나 전화로 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편지로 사랑 표현하는 것도 낭만적이잖아. 이 세상에 오빠처럼 낭만적인 남자도 별로 없을걸? 나 같은 남자 만난 걸 행운으로 알라고. 그럼 귀염둥이, 한국에서 만나자.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남편에게서 왔던 편지는 바로 남편이 상간녀에게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저에게 자주 편지를 써서 줬던지라 글씨체만 봐도 남편이 쓴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멍청한 놈이 상간녀에게 보낼 편지를 주소를 잘못 적어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갑작스레 변한 남편의 행동을 보고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 죽일 놈이 저 몰래 딴짓을 하고 있었을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5살 딸아이까지 둔 애 아빠가 말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안 순간 눈이 뒤집히며 당장이라도 해외에 있는 남편 놈을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 따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현명한 판단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도 알았겠다.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고 이혼을 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외에 있는 남편은 한편으로 물려두고 그 애까지 딸린 남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죠. 편지 내용으로 보아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 같은데 그렇다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간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회사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명재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워낙 막역한 사이라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어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듣게 된 소식은 놀라움을 넘어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명재 씨, 안녕하세요. 저 범준 씨 안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남편 회사 동료 중에 최영지 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최영지 대리요? 그분이라면 개발팀 소속 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 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왜요? 최영지 씨가 대표님 따님이라고요? 혹시 회사에 동명이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회사에 최영지 씨는 최대리 한 명이고 대표님 따님이라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인걸요. 절대 헷갈릴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별건 아니고 남편이 가끔 이야기하기에 그이랑 많이 친하신 분인가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아무래도 대표님 따님이라 다들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범수놈이 이야기했나 보네요. 제가 알기론 두 사람 만나도 서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라 그렇게 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초대할 테니 언제 식사하러 저희 집에 오세요. 초대해 주시면 저야 좋죠. 제가 아린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명재 씨의 이야기 들어보니 두 사람 다 회사 사람들을 속이고 두도 면밀하게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이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회사 대표 딸과 바람이라니 남편이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들키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저 대표 딸과 바람까지 피우면서 당당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의 간큰 행동에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그 후 저는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녀와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전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로 찾아가 회사 안에 있는 카페에서 상간녀를 기다렸죠. 남편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회사 건물 또한 빵빵했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찾아오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상간녀의 모습이 제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상간녀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상간녀를 따라 회사를 나와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그녀에게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걸었을까? 저는 상간녀의 뒤를 쫓다 또다시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겨를도 없이 회사 근처에서 상간녀가 어느 남자와 만나 다정히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간녀는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간녀의 모습을 뒤에서 멀뚱히 지켜보던 저는 짖지없이 핸드폰을 꺼냈고 상간녀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정신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바로 만나 따지려 했던 계획을 바꾸어 그 다음 날도 상간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는 어제 만났던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그 모습 또한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제 남편을 보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간녀는 저희 남편보다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상대하려면 저 또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기 전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를 물러봤는지 멍청한 남편 놈이 운전하던 차 블랙박스에 출장 가기 전날까지 며칠 동안 상간녀와 만나 이곳저곳을 다니며 바람을 피운 증거 영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남편 차를 움직였다면 전부 지워졌을 증거들인데 남편 차가 아닌 딸아이 카시트가 있는 제 차로 움직여 보존할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 피운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몹시 궁금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회사 대표님은 자기 딸이 유부남인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만약 회사 대표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찌 나올지 매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를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확실한 복수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 회사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다시 상간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고 상간녀가 나오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를 보자마자 카페에 나와 저는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지 씨. 저 김범준 차장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자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던 상간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 김 차장님 사모님이셨군요. 평소 김 차장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님도 직접 뵙고 정말 반가워요. 내가 정말로 반가워요. 당신이라면 절대로 내가 반가울 리 없을 텐데. 내가 왜 당신 만나러 왔는지 알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 그래? 이미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상간녀는 끝까지 발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냈던 편지 사본과 둘이 바람 피운 장면이 저장된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남자들과 만나 데이트를 하며 늦은 밤 불순한 장소로 들어가는 사진도 보여주었죠. 이걸 다 어디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계속 발뺌할 생각이니? 그리고 너 보니까 우리 남편 말고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더라? 그런데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맞는지 조금 당황하는가 싶더니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시게요? 아줌마, 이제 바람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몰라요? 상간녀의 행동에 기가 막혔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상간녀를 만나며 그냥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죠. 그렇게 당당하면 나 지금 바로 네 아빠 만나도 되는 거지. 네 아빠가 이 회사 대표라며. 그러니까 네 아빠 만나서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운 사실 좀 알리고 자식 교육 좀 똑바로 하라고 말을도 좀 하려고. 내가 여기서 너희 아빠 나오라고 큰 소리 좀 쳐줄까? 당신 딸이 회사 직원이랑 내 남편이랑 바람 났다고? 뭐, 뭐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아니, 언니, 부탁인데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빠 알면 저 죽는다고요. 이번엔 정말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빠의 이야기가 나오자 제 예상대로 바로 꼬리를 내리는 상간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간녀가 기겁할 일이긴 했으니까요. 제 딸이 유부남이랑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는 세상 천지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표 딸이 직원인 회사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했다간 회사 이미지가 실추다는 것은 물론 상간녀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어느 누가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콩가루 막장 회사란 소리밖에 들을 말이 없던 것입니다. 상간녀 입장에선 잘못하다간 아빠 회사에 막대한 손해까지 줄 수 있는 사태이니 다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서 사고를 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닌지 상간녀는 자기 아빠 이야기에 몹시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회사와 멀찍이 떨어진 카페로 이동해 자리에 앉자마자 상간녀가 다급히 저에게 굽신거리며 사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일, 아니, 김 차장님이랑 헤어지면 되겠어요? 돈을 원하시는 거면 얼마가 됐든 제가 구해서 드릴게요. 정말로 저희 아빠 알면 저 큰일 나서 그래요. 이번에도 말썽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호적에서도 파고 나중에 유산도 이런 아픔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저 돈 많아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조용히 입 다물어 주실래요? 제가 상간녀에게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사과하기는커녕 자기 아빠한테 들킬까 어떻게든 제 입부터 막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간녀의 태도가 괘씸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부를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니? 얼마든지요. 저 진짜 돈 많다니까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다고요. 언니도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상간녀는 제가 화나서 한 질문에 돈을 주면 제가 입 다물어 주겠다는 말로 착각한 것인지 화색이 도는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간녀를 향해 한껏 비웃어 주었죠. 100억. 내가 바라는 건 100억인데 너 그 돈 줄 수 있겠어? 뭐? 이 아줌마가 미쳤나? 내가 100억이 어딨어? 내가 아무리 우리 회사 대표 딸이라지만 그런 큰 돈은 재벌도 아줌마한테 못 준다고, 이 날강도 같은 인간아. 날강도는 네가 날강도겠지.
남의 남편 훔쳐서 바람 피웠으면서 지금 누구 보고 날강도래? 그리고 너는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바람 피울 생각을 한 거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억지야.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감히 어디서 큰 소리냐고? 흥분해서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려 하던 상간녀는 제 마지막 말에 정신이 들었는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따를게요.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기라고 하면 기는 거고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에 찍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오늘 만난 사실을 절대로 남편에게 알려선 안 된다고 했죠. 만약 알렸다간 당장 상간녀의 아빠에게 네가 내 남편과 바람 피운 사실을 알릴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앞에 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른 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게 된 시기부터 어떻게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인지 전부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인데 어차피 둘 다 쓰레기인 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상간녀가 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꼬리를 흔든 것이더라고요. 도대체 왜 가정 있는 유부남한테 그런 일을 한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저는 상간녀에 이어 남편에게 복수할 준비를 해나갔고 마침내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켰다는 것을 모르는 남편은 선물을 사왔다며 저에게 선심 쓰듯 3만 원짜리 립스틱을 내밀었습니다. 자, 장모님 드리려고 립스틱 좋은 거로 하나 샀으니까 가져다 드려. 나처럼 장모님 챙기는 사위는 없을 거야. 당신도 장모님 챙기는 나처럼 좋은 남편 둔 거 감사해야 하라고. 좋은 남편 좋아하시네. 너처럼 멍청하게 바람 피우다 걸리는 놈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상간이한테 줄 화장품 사면서 양심에 조금 걸렸니? 너 이거 너랑 바람 피운 그년 명품 화장품 사주면서 양심에 찔리니까 우리 엄마 준답시고 사온 거잖아. 그것도 네가 산 명품 화장품이랑 비교도 안 되는 싸구려 3만 원짜리 립스틱. 내가 이미 너 카드 결제 내역 전부 확인했거든. 그리고 네 놈이 보낸 편지도 아주 잘 받았다. 저는 바로 남편이 주소를 잘못 적어 상간녀에게 보내려다 집으로 보냈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주 잘 보라고 그 인간의 얼굴에 들이밀어 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바로 납작 엎드려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지. 나 너랑 이혼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당한 만큼 너도 고통스럽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는 바람 피우면서 나랑 네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어떻게 딸 자식까지 있는 놈이 이럴 수 있어? 안 돼,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버리지 마. 나 당신이랑 아린이 두고 못 헤어져. 당신이랑 아린이 없으면 나 죽는다고. 그런 놈이 바람을 피웠냐? 죽든 말든 네 사정이고 너 같은 더러운 놈 더는 내 집에 못 들이니까 당장 꺼져. 저는 남편이 출장 다녀온 짐을 풀을 겨를도 없이 여행 가방과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죠. 저에게 용서를 빌던 남편이 저에게 뒤통수를 칠 줄은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혼하자는 말이 제가 겁을 주려 그러는 척 신용만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저에게 연락해 막 나왔던 것이죠. 능력도 없는 아줌마가 나랑 헤어지면 뭐 해먹고 살려고 자꾸 이혼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영지 말 들으니까 우리 회사 대표님까지 찾아간다고 협박했다면서? 당신 미쳤어? 그런 높은 분이 당신 같은 아줌마를 쉽게 만나줄 것 같아?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당신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그리고 자꾸 당신 이혼 그러는데 너같이 능력 없는 여자랑 같이 살아주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라고. 나 없으면 어디 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어? 당신 말대로 어디 이혼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어차피 너 겁도 많아서 이혼 같은 거 못할 거잖아. 아줌마, 저도 우리 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로 우리 아빠 만날 수 있으면 어디 해보세요. 우리 그이 말 들어보니까 아줌마 능력 없어서 예전에 하던 일도 관두고 집에서 놀고 있다면서요? 요즘 아줌마들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도 능력 없어서 못한다던데. 사실인가 보네? 웃기고 있어 정말. 괜히 겁먹었잖아. 오냐, 너희 두 잡것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해주마. 네, 해보시라고요, 어디. 하지만 두 사람의 만행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지 실시간으로 저에게 카톡과 사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지랑 당신이 몇 년 전부터 가고 싶다고 했던 남산 놀러 왔어. 우리가 대신해서 당신 목까지 열심히 놀아줄 테니까 당신이 보낸 사진 보면서 대리만족하던지. 우리 제주도 놀러 왔거든? 숙소는 제주도에서 제일 비싸다는 호텔 잡아서. 제주도라 그런지 어딜 가든 경치가 좋네. 그런데 당신 나랑 이혼한다더니 왜 아직 깜깜무소식이야? 막상 내 그늘에서 벗어나려니까 무섭지. 왜 여자들이 남편 바람나도 그냥 사는지 알아? 지 혼자 벌어 먹고 살기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바로 너처럼. 얼마든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래도 내가 선심 써서 우리 아린이 먹을 감귤빵은 하나 사서 택배로 보낼 테니까 잘 받고. 남편 놈은 정말로 카톡 내용처럼 딸아이 먹이라며 택배로 감귤빵을 사서 보내왔습니다. 선심 쓰듯 쪽지로 제가 마실 제주도 녹차도 보내준다면서 자기한테 감사해하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보낸 택배 상자를 그가 보낸 쪽지와 함께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이 될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니들이 나한테 저질렀던 만행 잘 보았다. 이제는 내 차례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니? 네가 나한테 보내준 바람 피운 증거들 차곡차곡 모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바람 피운 증거들 네 스스로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내일부터 너에게 딴 세상이 펼쳐질 테니까 기대하라고. 남편 놈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월요일 오전 9시. 모든 직원이 출근했을 그 시각에 전 남편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동안 남편 놈과 상간녀가 바람 피운 증거 자료들을 전부 올려버렸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쓴 편지와 블랙박스 영상 사진들, 두 사람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 보냈던 카톡 내용과 사진 전부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어느 부서의 김모 씨와 최모 씨라 일컬어 주었지만 회사 사람이면 누구를 지목했는지 절대로 모를 리가 없었죠. 대표 딸이 남편을 꼬드겨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가 이혼하게 되었으니 저희 가정을 깨트리고 제 아이에게 아빠까지 잃게 한 것에 대해 상간녀의 아빠인 회사 대표께서 책임지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께서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알렸죠. 게시물은 5분 만에 사라져 일이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대로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물에 남긴 제 연락처를 보고 남편 회사 대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대표께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 회사 대표와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 때문에 김 차장의 아내분과 어린 따님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전부 딸아이를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염치가 없어 차마 못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실지 알려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이번 일을 공론화하는 것쯤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일로 저 혼자만 피해본다면 상관없지만 제 딸 일 때문에 다른 사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직원들에겐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 딸의 아빠가 아닌 회사 대표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들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판국에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회사 앞날은 김 차장님 아내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표님에게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상간녀가 제 남편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남자와 만나고 있던 사진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대표님은 말은 안 했지만 부끄러웠는지 제 앞에서 얼굴을 숙인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녀석이 이 지경까지? 그 순간만큼은 같은 딸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대표님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자식을 잘못 둔 덕으로 저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대표님이 저를 만나 사과를 하지 않고 제 입을 막기 위해 힘으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저도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이었죠. 저에겐 그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잘 나가는 동화 작가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느라 잠깐 몇 년 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펴낸 책들로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의 인세가 매달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쉬고 있는 와중에도 출판사에선 계속해 책을 내달라 요청이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육아를 하느라 활동을 하지 않자 그것을 남편은 제가 능력이 없어 더는 출판사에서 찾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는 인세가 남편이 받는 월급보다도 많은데도 말이죠. 저에게 능력이 없다며 구박했지만 저에 비해 정말로 능력이 없는 건 제가 아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남편의 일에 대해 세상에 알리며 공론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사과문이 올리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것은 그렇게 하면 남편 회사 대표님께서 어떻게든 저를 만나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만난 대표님은 진심으로 자기 딸에 대한 잘못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님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떻게든 남편과 상간녀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벌을 받으면서요. 남편과 대표님 따님이 제 앞에 와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저도 그것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면서 대표님 따님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든 그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딸아이가 제대로 김 차장 아내분께 사과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 이루겠습니다. 김 차장에게도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요. 두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던 것도 따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제 선에서 막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넘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딸아이 때문에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남편 회사 대표가 떠난 지 얼마가 되었을까? 저를 만나고 싶다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다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대표님이 두 사람에게 연락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똥줄이 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발 만나달라며 당장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애원하는 두 사람을 구경도 할 겸 기꺼이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로 한 약속한 카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대표님이 나보고 자기 딸이랑 바람 피워서 회사 이미지 실추시켰다면서 회사 잘릴 각오하라고 했다고. 당신이 대표님한테 말해. 나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돼? 제발 이렇게 부탁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말을 해? 바람 피울 때 당신 이런 각오도 안 했던 거야? 그러면 당신 하는 거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나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그랬어.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리고 일부러 바람 피우려고 피운 거 아니야. 저게 자꾸 꼬시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간 거라고. 당신 나보다 이미 돈 잘 버는 거 알지만 집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무시했던 말 나왔던 거라고. 그런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곧 출판사랑 새 작품 내기로 계약했다면서. 아이, 역시 정말 대단해.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내가 잠시 미쳤던 거야. 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이 굴고 속상했었죠? 전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당장 좀 보자는 거 저 무서워서 지금 피신온 거라고요. 이렇게 언니한테 용서를 빌 테니까 저희 아빠한테 저 용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언니가 그때 말씀하신 100억은 못 드리지만 제가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다가 아빠 죽고 재산 상속받으면 회사 주식 얼마 드릴게요. 언제는 아줌마라더니 불리해지니까 언니라고 그러니? 그리고 나 그런 돈 필요 없는데 어떡하지? 나도 벌만큼 버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 당신 귀염둥이가 당신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같이 만나고 있었던 거? 만나는 남자가 당신 말고도 아주 여러 명이더라? 그동안 저만 알고 있던 상간녀에 대한 진실을 남편에게 폭로하자 상간녀는 생각지도 못한 것인지 몹시 당혹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바람이라뇨?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세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영지, 너 나 만나는 동안 다른 새끼도 같이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오빠. 이 언니가 나 음해하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아니라고 우긴다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저는 핸드폰으로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뒤집어지더라고요. 나랑 바람 피운 거 대표님한테 들켜 내 인생 망쳐놓고 다른 놈도 그동안 만나고 있었어? 이 더러운 것. 뭐? 더러워? 너도 나랑 바람 피워서 만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그러면 너는 바람 피워도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냐? 너 지금 말 다 했어? 두 사람이 급기야 제 앞에서 서로 악다구니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는지 서로 몸싸움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한심한 눈으로 지켜보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두 사람 다 하는 짓이 끝까지 정말 인간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대표님은 남편과 상간녀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앉혔죠. 대표님은 상간녀와 남편 차례대로 저에게 사과를 하게 시켰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대표님 눈치를 보더라고요. 폭력은 안 좋은 것이지만 대표님에게 맞은 것인지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는 두 손 모아 저에게 빌었습니다. 남편분을 꼬들겨 바람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죽일년이고 미친 종자예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그동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남의 가정 깨고 인간 이하의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 하고 쓰레기처럼 굴어서 아프게 하고 아린이도 아빠 없이 살게 되고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런데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아린이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랑 아린이 없으면 나 죽는다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과를 받은 다음 날, 전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금방 지웠다고 했지만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던 제 글을 봤던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던지라 회사 안에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표님도 남편이 저지른 잘못도 있고 회사에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제 딸이랑 바람난 유부남 놈을 어느 누가 데리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대표님은 화가 제대로 난 것인지 상간녀를 대표님 호적에서 정말로 파버렸고 집에서도 맨몸으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는 돈이 없어 상간녀가 저에게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매달렸지만 어림없었죠.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런 한 푼 깎지 않고 제대로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을 망친 두 인간에게 아량을 베풀 만큼 저는 속이 넓지 않았거든요. 저와 이혼한 남편을 보고 시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집으로 찾아온 그 사람을 알아서 살려면 내쫓으셨다고 해요. 그동안 해외로 일을 나가는 남편 때문에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신 시부모님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지만 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어차피 결혼 전 제가 산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고 나머지 모은 재산들을 나누어봤자 시댁이 힘들 때마다 빌려간 돈이 있어 남편이 가져갈 재산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상간녀 모두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이미 동종업계에서 소문이나 받아준 곳이 없었고 더군다나 상간녀는 이미 업계에서 안 좋은 소문이나 여러 회사에서 손절을 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막노동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상간녀의 소식은 알 수 없었는데 아주 예상치 못한 뜻밖의 곳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제가 책을 출간한 후 출판사에서 저에게 대접을 하겠다며 예약한 식당에서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온 길이었는데 화장실로 가는 길 직원 휴게실로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 혼나는 소리가 들려 저도 모르게 목격하게 된 것이죠. 영주 씨, 전에 알바하던 카페랑 편의점에서도 일 못했다고 잘렸다고 하지 않았어? 오갈 곳 없다고 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게 해줬으면 맡은 일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매번 그릇게 먹고 설거지도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왜 여자 손님들이랑은 자꾸 싸우는 건데? 내가 고객님들 쓰시는 화장실은 쓰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왜 자꾸 어린 남자 직원들에게 주파를 던지는데. 남자 직원들이 영지 씨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 이러다 영지 씨 쫓겨나는 수가 있어. 점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게 할게요. 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쫓아만 내지만 마세요. 여기서도 나가면 저 정말 갈 곳 없단 말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주방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릇이나 잘 닦으라고. 그렇게 직원 휴게실에서 나오는 상간녀와 저는 우연히 마주치고 말았죠. 당신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식당이 이야기해서 나 내쫓으라고 말하려고 찾아온 거야? 나 거지처럼 사는 거 보니까 아주 꽃이지? 좋아 죽겠지? 잘못해서 집에서 쫓겨났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남한테 괜한 화풀이 하지 말고. 전부 네가 잘못돼서 벌어진 일을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나 망한 거 보니까 좋니?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지랄인데. 영지 씨,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또 손님한테 시비 걸고 있냐고. 그분 오늘 우리 음식 예약해서 오신 VIP 손님이라고. 사장님도 신경 써서 모시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가게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거야? 정말 잘리고 싶어? 당장 손님께 사과드리지 못하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 부탁드립니다.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도록 해. 가정 있는 남자 건드렸다가는 너처럼 되는 거니까.
먼저 인간부터 되라고. 알겠니? 다시 만난 상간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제는 되지도 않는 남자들까지 건들려고 하며 여전히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충고한 소리가 억울했는지 제가 화장실로 가는 길 뒤에서 흐느껴 오는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원수 같은 상간녀이고 내 딸은 아니지만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제대로 인생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 후 1년이 조금 흐른 지금 저와 딸아이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아빠가 없는 생활에 제법 잘 적응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현재 동화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 딸아이를 위해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라고나 할까요? 다행히 얼마 전에 출간했던 책이 반응이 좋아 재판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이까지 같이 낳고 산 사람이라 남편과 이혼 후 괜찮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나름대로 상처를 잘 이겨내며 마음도 잘 추스르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제 곁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소중한 딸아이가 있어서입니다. 무탈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는 딸을 볼 때면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란 생각이 든답니다. 앞으로도 딸아이와 힘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의 배신으로 치를 떨다 재혼을 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도 전 남편인 그 인간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다 못해 몸서리 쳐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덕택으로 저만 바라봐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으로 홀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그놈이 저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바람을 피우게 된 것 때문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놈은 정말 개새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저보다 한참 능력이 떨어지는 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직 저만을 바라봐주는 그의 순애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놈이 그렇게 저에게 뒤통수를 칠지 전혀 모르고요. 저는 잘 나가는 카페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열심히 일만 해온 탓인지 전 남편과 결혼 전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제가 안 되었는지 돈은 안 벌어와도 되니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며 그런 저에게 한동안 가게를 접고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권유를 해왔고요. 그래서 전 결혼과 동시에 아무 의심 없이 전 남편의 권유대로 카페를 접고 집에서 쉬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전 남편을 열심히 뒤에서 내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저에게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가 벌어온 돈을 쓴다며 전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에게 빌부터 돈이나 펑펑 쓰는 거머리 취급을 하면서요. 결혼 전에는 자신이 평생 벌어먹여 살릴 테니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기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인간이 어느 순간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전 남편의 시달림에 저의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놈이 딴 사람이 되어 저를 막 대하며 돌변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놈이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저보다 6살 어린 여자와요. 그제야 왜 전 남편이 갑작스레 다른 사람이 된 건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바람 피우는 전 남편을 보며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 보고 전 남편과 결혼했던 건데 저 싫다는 놈 붙잡고 살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 전 남편 놈이 만나고 있는 여자도 볼 겸 다 같이 카페에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제 앞에서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린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팔짱을 낀 채 옆에 딱 붙어 아주 의기양양해 있더라고요. 언니, 오빠랑 저 왜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혹시 제가 우리 오빠 보고 이혼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오빠 가정 깨트릴 생각 일도 없으니까. 오빠 말 들어보니까 언니 능력 없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다고 하던데. 제가 언니 밥줄을 지켜드려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라고요. 우리 효진이가 이렇게 착하다니까. 아주 천사표야. 당신이 보기에도 우리 효진이 정말 예쁘지? 어린데다 애교도 많고 배려심도 깊고. 솔직히 당신 같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오빠밖에 없다니까. 우리 오빠 최고. 이것들이 아주 꼴값을 하고 있네. 에라 이것들아. 저는 두 인간들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몇 번 흔들어 주다가 제가 시킨 음료수를 두 연놈들 얼굴에 대차게 뿌려주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거지 같은 거랑 계속 살겠니? 난 이혼할 거니까 둘이 지지고 볶든 삶아 처먹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버러지들아. 전 바람 피운 두 연놈을 혼내준 후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두 인간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낸 것은 물론이고요.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제 인생까지 망친 그 인간을 생각하면 머리끄덩이 잡는 것으로 화가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더러운 똥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카페에서 한번 개쪽이랑 개쪽을 다 준 상태이기도 하고 깨끗하게 갈라서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일찍 바람이 난 걸 들켜서 아이가 생기기 전 그런 쓰레기랑 일찍 갈라선 것이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람 피운 전 남편 놈의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속 시원해진 것이 점점 살만해지더라고요. 보기 싫은 인간을 안 보고 살게 돼서 그런지 전 남편 놈과 이혼 후 저의 건강도 차츰 회복이 되었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란 것이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닌지 전 남편과 이혼 후 저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절절히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왔던 놈도 쉽게 변하는데 세상 믿을 놈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전 새 출발 후 오롯이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결혼 전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이사와 살게 된 동네 시장 근처 괜찮은 자리에 다시 카페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시장 근처라 그런지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커피와 디저트가 마시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며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 놈에게 당한 배신을 일로 승화시키며 저만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 더할 나위 없는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제 가게에 찾아와 죄를 뿌리는 전 남편 놈만 아니라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 남편이 제 가게로 찾아와 알짱거리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봐 아줌마, 이혼요. 나 여기 시원한 아 한 잔 부탁해. 카페 오래 했으니까 아가 무슨 뜻인지 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하게 한 잔 부탁한다고. 죄송한데요 손님. 손님한테 팔 커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에이, 이혼녀 주제에 뭘 이리 튕겨. 전 남편놈이 찾아와 음료 하나 팔아주겠다고 하면 감사해야지. 어느 남자가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냐? 나 정도 되니까 당신 가게 찾아와 매상도 올려주고 하는 거라고. 카페 안에는 손님들도 몇몇 계셨고
전 남편 놈은 그 손님들 때문이라도 제가 자기한테 함부로 못할 거라 생각한 건지 대놓고 저를 약올리며 저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전 남편 놈에게 그만한 화답을 해주기로 했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한 잔을 뽑아 그놈 얼굴에 시원하게 뿌려준 것입니다.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때요, 손님? 시원하세요? 시원한 한 잔 말씀하셔서 더 시원하시라고 손님 얼굴에 한번 뿌려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너야말로 미쳤냐? 이혼해서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왜 엄한 남의 가게 와서 행패야, 행패는? 내가 손님들이 있다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았다면 큰 우산이야. 다시 한번 쓸데없이 내 가게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네가 어떤 놈인지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알겠어? 조용히 자기 뜻에 따라줄 줄 알았던 제가 카페 안에서 망신을 주자 전 남편은 놀란 것인지 그 후 저희 가게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며 경고를 한 것도 있고 겁이나 더는 찾아오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아주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새로 이사해 어색하기만 했던 동네도 점점 정을 붙이며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뜻밖의 인연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것인지 어느 순간 운명처럼 지금의 신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요.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되었을 정도로 더운 여름이었는데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그날따라 가게에도 유독 손님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가게 앞으로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양산의 지팡이까지 짚으시고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지팡이를 짚은 손에 도시락으로 보이는 큰 가방까지 들으시고요. 할머니는 위태로운 걸음에 걱정을 하며 가게 안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께서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건지 발을 헛디디시며 넘어지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저는 재빨리 가게 밖으로 나가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고요. 아이고, 우리 작은 손주가 여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오늘 생일인데 일한다고 아침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가서 그래서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 좀 해서 가져다 주려고 한 건데 넘어지고 말았네. 음식 다 망가졌으면 어떻게 하지? 할머니, 음식들 도시락통에 들어가 있어서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도시락에 든 음식 괜찮은지 봐드릴 테니까 잠시 저희 가게 가셔서 조금 쉬다 가시겠어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나 확인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여기저기 살펴본 결과 조금 상처만 났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노인분을 그대로 혼자 보내드릴 순 없어 할머니 손주분께 연락을 해 모시러 오라 이야기를 전하려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니 근처에 있는 저희 카페로 금세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핸드폰을 빌려 할머니 손주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핸드폰에 저장된 손주분의 이름을 보고 저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손주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우리 예쁜 둘째 손주로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카페로 찾아온 할머니 손주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주분은 할머니가 길에서 넘어지셨단 소리에 장사를 하다 급하게 온 것인지 방수 앞치마를 두른 채였는데 그런 그의 모습은 예쁜 손주가 아닌 아주 훤칠한 키에 잘생긴 근사한 남자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희 할머니 구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바로 할머니를 얻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할머니를 얻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하루 종일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다음에 꼭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갔던 그 할머니의 손주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 아이스박스 하나를 두 손에 든 채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가벼운 타박상만 있을 뿐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시겠어요? 저희 가게에서 뜬 회랑 매운탕거리랑 생선구이 몇 개 담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신데요. 이런 더위에 노인분 혼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없는 곳에 넘어지셨으면 어찌 되었을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주 아찔합니다. 그나마 할머니가 카페 사장님이 계신 가게 앞에서 넘어져서 부축도 받고 무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저희 가게 오실 거면 앞으로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연락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 손주분은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던 횟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그가 훗날 하나뿐인 저의 남편이 될지요. 그 후에도 그이는 저희 가게를 자주 오가게 됐고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레 친해지며 서로의 속 깊은 사정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선물도 자주 해줬는데요. 그 선물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닌 바로 서로의 가게에서 파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제가 만든 커피와 디저트를 선물해주면 그는 자기의 가게에서 파는 회와 생선들을 제가 못 먹을 정도로 바리바리 싸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를 하루에도 여러 번 뻔질나게 드나드는 그를 보며 혹시 가게 장사가 안 돼 저희 가게에 그리 자주 드나드는 것인지 걱정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운영하던 횟집은 알아주는 맛집으로 서울 전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맛집 명소였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희 카페를 그토록 자주 들락거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이가 그토록 저의 가게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갑작스레 그가 저에게 고백을 해온 것입니다. 그날은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카페 문을 닫게 되었는데 카페 앞에서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성희 씨 좋아해요. 나 당신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 받아주면 안 되겠어요? 재영 씨, 제 사정 알고 있잖아요. 저 이혼녀예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기엔 재용 씨가 너무 아까워요. 상관없어요. 성희 씨도 아시잖아요. 나도 결혼만 안 했지 결혼하려던 사랑하는 사람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나보낸 거.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틀린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요. 이 사실 아시면 재용 씨 부모님도 할머니도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성희 씨 정말 좋아하세요. 성희 씨 처음 본 날 이후 성희 씨 같은 손자 며느리 보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나쁜 자식 당신 아프게 해서 이혼한 거지. 당신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 아니잖아. 내가 다 보듬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와. 처음엔 거절했지만 남편의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곧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앞날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죠.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시댁 어른들 모두 저를 살갑게 맞이해 주었으니까요. 시부모님들도 그이처럼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저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 생각 이상으로 저에 대한 평판이 좋았던지 저와 만나기 전부터 절 아주 마음에 드셨다고 해요. 더욱이 그이가 처음 결혼하기로 했던 사랑하던 사람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평생 혼자 살 거라며 시부모님들 앞에서 선언하는 통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일을 구제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그이는 일하는 기계처럼 밤낮으로 그저 일만 해 시부모님께서는 정말로 그이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밝아지더니 얼굴에 그늘이 사라진 것을 보며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기대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불쑥 저를 시부모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고요. 할머니께서도 자기를 구해준 우리 예쁜 손주 며느리가 생겼다며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망할 놈의 전 남편은 이혼을 하고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겠는지 어디서 들은 것인지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축하는커녕 제 행복에 소금을 뿌리며 저를 비웃기 위해서요. 네 주제 만나는 남자가 뻔하지. 아줌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놈이랑 결혼한다면서? 어디서 만나도 시장에서 일하는 그런 놈을 남자라고 만나냐? 남자가 그렇게 없었어? 나랑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외로웠냐고. 어디서 개소리야.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네 놈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아줌마, 정말 괜찮겠어? 생선 장사하는 놈이면 만날 때마다 비린내 날 텐데 그 냄새를 참고 결혼할 수 있겠냐고. 아우, 나는 비위상해서 결혼은 꿈도 못 꾸겠다. 웃기고 있네. 비위상하는 건 바로 네 얼굴이겠지. 그리고 너처럼 개미똥만한 월급 받아오면서 진한 역겨운 향수 냄새 풍기는 바람 피우는 놈에 비하면 우리 자기한테 나는 생선 냄새는 명품 향수 냄새다. 어디서 싸구려 향수나 쓰는 자식이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 그이한테서 비린내 안 나거든? 하긴 네 주제에 그런 놈이 만나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되나? 그래도 나랑 비교하면 능력면이나 외모면에서도 한참 딸릴 텐데 어쩌면 좋냐? 우리 구이의 얼굴이랑 능력에 비해 많이 딸리는 건 바로 내 놈이겠지. 우리 자기는 일도 열심히 해 성실해 얼굴도 잘생겨. 게다가 나밖에 몰라. 너무 완벽해서 부족하게 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게다가 우리 자기는 너처럼 나보다 나이도 안 많아.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연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똥차고 우리 그이는 벤츠라는 소리야. 뭐? 똥차? 어디서 똥파리 놈 한 마리가 들어와 자꾸 윙윙거리네. 안 되겠어. 우리 깨끗하고 청결한 카페가 그 똥파리 놈 때문에 더러워지기 전에 쫓아내야지.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전 남편 놈을 향해 굵은 소금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 놈은 소금에 맞기 싫었는지 요리조리 피하며 그대로 가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 나갔다고? 그만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지금 나보고 똥파리라고 한 거야? 그래, 이 똥파리 놈아. 여기 더러운 똥파리가 너밖에 더 있냐? 이 썩은 내 나는 자식아. 당장 안 꺼져? 제 가게에 찾아와 깽판을 치려던 전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호되게 당하다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찾아온 그이가 화가 나 말하더군요.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자기를 부르라고요. 다시 한번 전 남편 놈이 찾아오면 정말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아주 혼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설마 그렇게 저한테 당하고도 전 남편 놈이 또다시 저를 찾아올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놈은 생각보다 질긴 인간이었고 이번에는 상간녀까지 대동하고 저희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그게 정말이야? 오빠 전 부인이 저 언니가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파는 놈이랑 결혼한다는 게?
정말 너무 저렴하다. 넥타이 매고 번듯한 직장 다니는 우리 오빠랑 너무 차이 난단 말이지. 그러게 말이야. 결국 잘난 척하면 나랑 이혼하더니 겨우 시장에서 생선 파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결혼이나 하고 아마 속으로 많이 후회하고 있을걸? 맞아, 맞아. 아마 속으론 전이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면 뭐해? 이제 오빠는 완전히 내 남자인데? 언니, 사실은 제가 많이 부럽죠?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말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똥파리 자식 꺼지라고 얼마 전에 쫓아냈더니 이제는 아주 지랑 똑 닮은 여자 똥파리까지 데리고 와 꼴값 떨고 있네. 아줌마,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이게 다 내가 예정을 생각해 당신 정신 차리라고 걱정돼서 알려주려고 찾아온 거잖아. 시장에서 일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고생할까 봐. 결혼할 거면 나같이 좀 제대로 된 놈이랑 하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내가 아는 남자라도 소개시켜줄까? 맞다. 오빠 아는 사람 중에 60살짜리 4번 이혼한 아저씨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다. 우리 회사에 있는 건물 경비원. 그래. 너 차라리 그 경비원이랑 결혼하는 게 낫겠다. 내가 정말로 소개시켜줄까? 차라리 그 생선 장사하는 놈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말에 저는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감히 어디서 함부리 짓거리며 누구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 제 앞에 찾아올 생각조차 못할 텐데요. 본인들이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살라고 한마디 톡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들어먹을 인간들도 아니고 시장에 있는 그 일을 부를까도 했지만 제가 더 독한 방법으로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제 가게 앞에 얼씬도 못하도록요. 아주 연병에 밥 말아먹고 있네. 바람나 이혼당한 놈이랑 남의 가정 깬 상간녀 주제 무슨 말이 많아? 니들이나 니들 앞가림 제대로 하고 살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너희 둘 내가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나가라고! 저는 대걸레를 빨던 구정물을 두 사람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이 언니 왜 이래? 어우 이게 미쳤나? 이제는 아주 구정물까지 뿌리네. 미친 것들은 니들이 미친 것이겠지. 어디서 남의 가게 와서 행패야 행패는? 너희같이 수준 낮고 천박한 것들은 내 가게 들어올 자격조차 없어. 가게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이 당황해 물기를 터는 사이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원하게 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연놈 머리 위에 뿌려주었죠. 니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니? 그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경고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가게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영업방해랑 스토커로 너희들과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가게 CCTV로 너희 둘이 내 가게 찾아와 괴롭힌 거 전부 영상으로 찍혔으니까 알겠어? 경찰에 신고한다는 제 말에 겁을 먹은 것인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주랭랑 치던 두 사람은 그 후 다시는 제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을 쫓아낸 지 얼마 안 돼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을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들은 건데 전 남편과 상간녀가 헤어졌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상간녀가 전 남편에게 질린 것인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보다 젊은 데다 미혼이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로요. 상간녀는 전 남편에게 들통이 나자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오빠도 자기랑 바람 피워서 만난 거면서 무슨 할 말이 있냐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바람난 상간녀 앞에서 상간녀가 바람을 피운 새로운 남자와 새벽에 싸우다 경찰까지 출동해 파출소에 끌려가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던 저는 더는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는 이미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 이하의 존재였으니까요.
다만 저에게 그런 고통을 주더니 조금 쌤통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그가 찾아와 저에게 매달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채요. 어떻게 안 것인지 제가 쉬는 휴일, 전 남편 놈이 집 앞까지 찾아와 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 남편 놈은 저를 마주치자마자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한 거야? 그거야 너무 쉬운 방법이 있지. 예전에 당신이 여기에 카페 차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당신 퇴근하는 거 보고 내가 몰래 미행을 좀 했었거든. 그보다 당신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희소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 효진이랑 헤어졌고 내가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한다. 어때? 당신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큰 아량을 베풀어서 하는 말인데 다시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 올래? 그 생선 장사는 비린내 나는 거지놈 말고 넥타이 매고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나한테 오라고. 제대로 된 직장 좋아하시네. 나보다 돈도 많이 못 버는 능력 없는 놈에다 바람이나 피우는 쓰레기 같은 놈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받아주니? 정신 차리고 꿈 깨,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에게 가느니 차라리 혼자 죽고 말지. 지금 말 다 했어? 너 나 버린 거 분명히 후회할 거야. 네가 나를 두고 혼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놈이랑도 결혼 못해. 나 없이 너 혼자 잘 되는 꼴 절대 못 본다고.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생선 비린내 나는 놈이랑 너 결혼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마지막까지 찌질해도 너무 찌질하게 구는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무시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때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 이것저것 준비하며 신경 쓸 것이 많은 데다 그런 찌질한 놈을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전 남편 놈이 기어이 제 결혼식에 찾아와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번 큰 소리만 쳤지 겁이 많았던 사람인지라 전 남편이 그런 일까지 벌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술이 잔뜩 취해 제 결혼식장에 찾아온 전 남편은 술에 취해 여기저기 다니며 하객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기 그거 아세요? 오늘 결혼하는 신부 제가 데리고 살았던 이혼녀라고요. 이혼녀. 그러더니 시장에서 장사나 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랑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이 결혼식 망해라 망해.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제 험담을 하다 사람들이 피하며 받아주지 않자 안 되겠는지 결국 제가 있는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 제 앞에서 깽판을 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생선 장사업이랑 결혼하지 말고 나한테 오는 게 어때? 시장에서 일하는 놈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나한테 오면 카페 일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먹여 살린다니까? 예전에도 일 안 하고 능력 없는 너 내가 먹여 살렸잖아. 나 그 정도 능력 된다고. 지금 내 결혼식장까지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 부리기 전에 당장 꺼지지 못하겠어? 그리고 너 같은 놈 100트럭을 갖다 줘봐. 내가 받아주나. 너랑 다시 결혼하느니 평생 혼자 산다. 내 말 알아듣겠니? 그러자 전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바닥을 구르며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작스레 벌떡 일어나 제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고.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못 산다고. 지금 당장 나랑 여기서 나가자. 전 남편은 급기야 저를 잡고 결혼식장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거 나 당장 놓지 못하겠어? 저와 전 남편이 서로 실랑이하는 사이 어느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며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전 남편의 손목이 꺾어졌습니다.
너 이 자식! 우리 성희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신부한테서 떨어지지 못하겠어? 그리곤 무언가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전 남편이 저희 그이한테 맞아 철퍼덕 넘어지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리곤 곧 전 남편은 저희 그이에게 멱살이 잡히며 다시금 맞기 시작했죠. 그러다 전 남편의 얼굴이 그이와 마주쳤는데 저희 그이와 얼굴이 마주친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며 봐선 안 될 사람을 본 것 마냥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다, 당신이, 당신이 그러니까 김 사장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우리 자기 두고 바람 피우고 힘들게 했다던 전 남편이란 놈이 바로 너였냐?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왜긴 오늘 내가 결혼하는 날이니까 여기 결혼식장에 있겠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자기 전 남편이라는 쓰레기 놈이 찾아와 우리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혼내주러 온 거고. 바람 피워서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됐지. 계속 찾아와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결혼식장까지 찾아와서 방해하려 들어? 잘못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네 놈 혼내주려고 내가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됐다. 나보고 가짜는 내 놈이 생선 비린내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했다면서? 아, 아닙니다. 아이, 감히 제가 어떻게 김 사장님을 보고 생선 비린내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인이랑 만난다는 그 생선 장수놈이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김 사장님인 줄 모르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내 신부한테 어디 보고 우리 부인이야. 잘못했습니다. 김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젠 제 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전 남편이 저희 남편의 물음에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하는 사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전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 대표님의 목소리였죠. 박 대리,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대표님.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 결혼식에 와서 제 신부를 괴롭히며 박 대리가 깽판을 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어떻게 감히 김 사장님의 결혼식에 와서 사모님을... 박 대리, 요즘 계속 사고만 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더니 김 사장님 결혼식까지 와서 깽판이나 치고 뭐 하는 건가? 자네가 지금 회사 망하라고 굿이라도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전 부인이 결혼하는 사람이 김 사장님인 줄 모르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 다시 시작하자고 찾아온 건데 김 사장님과 결혼하게 될 신부가 제 전 부인인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 대리 자네 정말 안 되겠구먼. 내 듣기로는 전 부인이랑 헤어진 것도 자네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한 거라고 하던데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도 김 대리 행실에 대해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는가? 그래서 자네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 중 한 분이신 김 사장님 결혼식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 사장님, 제가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여보가...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김 사장님이랑 결혼을 안 사람이 되실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깽판 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형편없는 놈을 직원이라고 쓰셨던 것입니까? 제가 이런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동안 힘들게 돈 번 줄 아시냐고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더는 대표님 회사에 투자할 생각 없습니다. 김 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안 그래도 김 대리 조만간 회사에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마음 푸시죠. 사실 그이는 사랑하던 여자가 떠나고 일만 했던 덕분인지 빠르게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차렸던 횟집이 성공하며 여러 분점을 낸 소환 좋은 사장님이었죠. 그런 그이를 보며 조건을 보고 접근했던 여자들도 많았기에 그이가 받아준 적은 없지만 일부러 티를 내지 않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우연히 만나 서로의 조건이 아닌 이성으로서 순수하게 끌려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모든 사실은 그이는 저희 두 사람이 결혼 약속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알려야 될 일이었지만 자신이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줘서 자기한테 제가 안심하고 오게 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만큼 돈을 벌게 된 남편은 불어난 돈을 보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몇 군데 보아두었던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이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알고 보니 바로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고요. 전 남편이 제 결혼식에 찾아와 깽판만 치지 않았어도 다들 모르고 넘어갈 일이었을 텐데 스스로 찾아와 일을 벌이는 통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된 것입니다. 제 결혼식장이 전 남편 자신의 장례식장이 될 줄 까맣게 모른 채요. 저를 괴롭히며 못 살게 굴다 스스로 밥줄까지 끊기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 잘리게 될 위기 상황을 느낀 것인지 전 남편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저와 남편을 향해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를 정리하신다뇨. 대표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사모님, 그리고 김 사장님,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제가 두 분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사모님을 아직 잊지 못해서 사랑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여기 회사 잘리면 당장 갈 곳도 없다고요. 사모님께서 제발 예정을 봐서라도 김 사장님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모님이랑 결혼하는 동안 바람 피우고 사모님 무시하고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또다시 사모님 찾아가 못 살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과 결혼하실 분인 김 사장님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욕하고 막말한 것도 전부 사죄드립니다. 제가 정말 쓰레기에 망할 놈에 사모님 말씀처럼 똥파리가 맞습니다. 이 똥파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반응이 없자 전 남편은 저와 그이에게 사과를 한답시고 바닥에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고개 숙여 머리를 박으며 용서를 청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지만 바람 피운 전 남편을 스스로 코 풀지도 않고 복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이와 저의 결혼식이 어수선해진 것은 속상하지만 속으로 조금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남편에게 해줄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예정은 무슨 예정? 예정이 다 얼어 죽었다. 그리고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살려주니?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수습해. 그러게 내 결혼식에 찾아와서 깽판만 부리지 않았어도 회사에 잘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네 놈이 뭘 착각하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하는 말인데 우리 그이 없었으면 나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너 같은 놈 다시 만날까 봐 겁나서 원래는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려고 했거든?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백날 찾아와 봐. 내가 받아주나? 우리 그이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알고 까불었어야지. 사모님.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답은 이거 하나다. 오늘 결혼할 신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남편의 얼굴에 싸다구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회사 대표님과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결혼식장에서 쫓겨났고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직원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며 처량하게 저를 쳐다보던 전 남편의 표정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소동이 있었지만 그날 그이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이와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예전 전 남편과의 올렸던 결혼식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 듯 전혀 떠올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이와 저는 알콩달콩 예쁜 신혼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그가 바람 피우기 전에도 왠지 모르게 매일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었는데 지금의 남편과의 결혼은 처음 순간부터 안심이 되며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이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늘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부는 따로 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혹시 전 남편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들은 소식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전 남편은 제 결혼식에 와서 깽판 부린 그날 바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투자자의 결혼식에 가서 깽판을 부렸다는 소문이 같은 업계에 퍼져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일자리를 찾아 직종을 옮겨보았지만 영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거니와 매일 넥타이 자랑만 했지 땀 흘리며 어려운 일 한번 해본 적 없어서인지 가는 곳마다 적응을 하지 못해 쫓겨나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것저것 해보다 갑작스레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져 횟집을 차렸는데 그 횟집마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던 집 전세 자금까지 다 날리고 땡전 한 푼 없이 날거지가 된 지금은 시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람을 피우며 못되게 살다가 전 남편 놈은 결국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끝으로 제 사연을 마치면서 지금의 우리 그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용기 내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큰 상처로 남자를 믿지 않던 제가 그의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고요. 앞으로 살며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저희 두 사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 잘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도 저희 부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